안녕하세요. 리타의 볼륨을 높여요입니다. 오늘은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라는 유태인의 지혜에서 배우는 책 가져왔고요. 일단은 탈무드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겠지만 실제로 접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방대한 책이거든요. 저도 읽고 싶어서 좀 탐을 냈다가 그 분량에 겁을 먹고 이번 생에는 글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포기 가까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책인지 살짝 살펴볼까요? 탈무드는 그 원문이 5,000페이지 이상이나 되고 단어의 수만도 무려 250여만 개에 달하며 무게가 75kg이나 되는 방대한 문헌이다. 이렇게 방대한 탈무드가 오직 유대인만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온갖 지적 재산과 정신적 자양분이 집대성되어 있는 유대 5,000년의 지혜이자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의 보고이다.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은 7살 때부터 탈무드를 배워 나간다고 하죠.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꾸준하게 책을 완전 완독이라 그러나 통독? 그게 뭐지? 난 늘 헷갈려. 완전히 다 파악하는 거. 그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무드의 구성을 간단하게 봐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장 한 장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중간에 나오는 부분이 하나의 논설인가? 그렇고 그 사이드로 총 세 개가 돼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이 이거고 그 다른 의견이 이거고, 주제는 같은데 다양한 의견을 이제 한 페이지에 이렇게 담고 있고, 하나의 주제라도 이렇게 다양한 논개가 전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어우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다양한 시각을요. 그래서 오늘 이 책 중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은 3가지 전달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이거랑 신속하게 소유권을 확보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은 자신의 힘으로 생활하라, 이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자, 뭘까요? 빈부의 차이를 인정하라입니다. 첫 번째, 빈부의 차이를 인정하라.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돈을 풍족하게 갖게 되면 돈의 가치는 내려간다. 빈부의 차가 있기 때문에 돈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버린다면 부자가 되어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모두가 동등한 부를 가진 사회의 예로 이스라엘의 협동조합적 집단 사회인 키부츠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키부츠에서도 누군가가 좋은 선물을 받게 되면 주위에서 따가운 질투의 시선을 보낸다. 키부츠와 같은 평등사회에서는 타인이 풍요롭게 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며 균형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남보다 풍요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 아닐까? 그러고 부자의 줄에 서야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부자는 궁핍하지 않다라는 사실이다. 부의 불균형 위에 부자가 생기기 때문에 부자는 영원히 부자 그룹에 속하며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사람들의 그룹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때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 있는 거대한 벽을 뛰어넘는 사람은 설사 겉모습은 가난하게 보일지라도 그 행동은 부자의 행동을 취하게 되며 부자의 마지막 줄에라도 서게 되는 것이다. 부자의 마지막 줄에 선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앞줄에 선 사람보다 실제로 부자가 아닐 수도 있다. 설사 그렇더라도 부자의 줄에 서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마지막 줄이라도 부자의 줄에 서 있는 사람은 부자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지만 가장 앞줄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줄에 서 있으면 영원히 가난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대인 중에 부자가 많은 이유는 그들이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용적 기술이 아닌 철학이다. 유대인들은 그 철학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그 실천의 기본 덕목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베풀어라 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가난한 자에게 기꺼이 베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며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만큼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을 주는 신하고만 거래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마음이 풍요롭고 넉넉해야 한다. 욕심만으로는 결코 부를 축적할 수 없는 것이다. 타인에게 베푸는 방법으로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박한 식사라도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족하다. 그러한 출발이 결국 큰 사람을 만든다. 유대인 격언에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천사에게 베푸는 친절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유대인은 자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자를 만나면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한다. 그것이 언젠가는 미래를 밝혀주는 희망의 등불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연구한다고 하는데요. 경기가 나빠질수록 일확천금을 노리는 인간의 욕구가 더욱 강해지기 마련이죠. 네, 그때야말로 유대인에게 배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합니다. 발상의 전환은 뭘까요? 자, 발상의 전환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얻은 이익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부자들로부터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뒤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부의 원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부의 원천인 것이라는 것이죠. 부유해지기 위한 발상의 원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란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인 경우도 있고 부자를 포함한 모든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구매자는요,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물건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얻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물건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곧 가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한꺼번에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하면 그들의 돈은 곧 바닥나고 맙니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돈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그들이 지닌 소액의 돈을 순환시키면서 그 돈의 몇 %만을 이윤으로 축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규모 비즈니스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네, 고객은 약간의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돈의 순환이 원활해지며 엄청난 수의 고객으로 인해 축적되는 이윤의 총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이 사실을 잊고서는 결코 경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자 고객에게 눈을 돌려볼까요? 네, 부자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 예를 들면 고급 의상실, 고급 자동차, 고급 레스토랑 등의 경영은 어떨까요? 네, 그 경우도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라고 하는 점에서 부자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역시 가난합니다. 부자 고객과 가난한 고객의 차이는 전자가 고품질의 것을 추구하는 것에 반해서 후자는 적당한 품질로 만족한다는 점이죠. 거기서 구매 가격의 차이가 생기고요. 그러나 부자 고객이든 가난한 고객이든 돈을 쉽게 지불하고 싶어 합니다. 그 점에서 양자의 요구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태인들은 모두 다 사회에 깔려있는 서민의 생활 정서를 숙지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익이 나올 것 같지도 않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지혜를 쌓아갔다고 합니다. 지불만, 페이먼트만 원활하면 쓰레기 같은 것일지라도 거대한 부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사한 완성품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쓰레기도 다시 보자, 이런 발상으로 비즈니스를 다시 보는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고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이쪽 지역의 흙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팔아서 엄청 돈을 많이 벌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지금 흔한 것이 저쪽에서는 굉장히 귀한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발상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있는 것이라는 것. 네. 부는 축복되어야 하지만 가난 또한 축복되어야 한다는 점. 그렇게 빈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역으로 나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속하게 소유권을 확보하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밥을 먹을 때도 제가 아시는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 있었는데 1년에도 몇십억씩 그냥 버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자신의 스타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빠르게 좋은 것을 물리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코스 요리가 나오면 맛있는 그 에피타이저를 안 먹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부터, 예를 들어서 뭐 수박바 초록색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간 거를 먹으면서 기대하면서 이제 초록색을 마지막에 먹어야지 하는 애가 있는가 반면에 반대인 애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 머릿속에는 내가 초록색을 곧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 초록색을 다른 사람이 채갈 수도 있다는 점이죠. 내 머릿속에서만 내 거인 거야. 근데 사실은 정말 내가 소유권을 진정으로 확보하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분은 좋은 것부터 먼저 가진다고 해요. 차선의 것들은 가지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거를 가장 먼저 내 것으로, 물리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냥 그게 습관이래요. 그래서 뭐 밥 먹을 때도 그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 나왔을 때 저도 여기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영토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배하고 있지 못하면 소유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애매모호한 소유권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분실물을 발견하여 그것을 주우려고 몸을 구부리는 순간 다른 사람이 다가와 그것을 먼저 움켜쥐었다면 그것은 움켜쥔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집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A가 길 위에 떨어져 있는 분실물을 발견하고 그걸 자기 걸로 하려고 황급히 허리를 구부려 두 손으로 주우려고 했다. 그 순간 B가 그것을 보고 달려와 A의 다리 사이로 재빨리 손을 넣어서 그 분실물을 먼저 움켜쥐었다. 이 경우 유대 법정은 분실물이 B의 소유라고 판결을 내린다. 소유자가 없는 분실물은 누가 주어도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그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황급히 몸을 구부렸다. 이 시점에서 분실물이 이미 A의 소유하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A가 분실물을 확보했다는 판정은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A는 단순히 분실물을 가랑이 사이에 두고서 서 있었을 뿐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B한테 그거를 잡아챈 B한테 그 분실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A가 자기 걸로 하고 싶었다면 다리를 이렇게 쑥 해가지고 자기 걸로 잡았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판례가 유태인 법정에만 적용되는 내용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유태인이 강한 이유는 그들의 그런 법적인 시스템이랄까 깊은 사고 시스템 내재돼 있는 것에서 굉장히 실효성이 강한 물리적인
실질성이 강한 것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국제사회에서도 그들의 경쟁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고가, 이런 물리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고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일본 얘기가 나옵니다. 아는 것과 소유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도산한 회사로부터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 실력을 행사하여 담보물을 확보하는 상황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보고 듣는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소유주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 소유주가 없었던 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다. 30여 년 전에 일본의 오분샤가 영어사전의 재단 부분에 A, B, C 순으로 색인을 넣어서 특허를 신청한 것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종이의 가장자리에 잉크로 색을 입히고 A, B, C 순으로 색인을 넣는 것은 옛날부터 누구나 해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오분샤라는 회사가 특허 신청한 거예요. 그 당시엔 모두가 뻔뻔한 방식이라고 오분샤를 비난했는데요. 근데 이에 항고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특허는 인정되었습니다. 또 40여 년 전에 일본의 니신 식품이 처음으로 인스턴트 라면을 팔기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일단 면을 기름에 튀겨 놓았다가 나중에 미지근한 물에 적셔서 면발을 살리는 방식은 중화요리집이나 면 제조업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신 식품은 그 제조 방식을 특허로서 신청했죠. 이에 일본의 면 제조업자들이 부당하다고 고소했고 결국 다른 업자들에게도 그 제조 방법을 인정한다고 하는 형태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매듭지었을 때까지 15여 년 기간 동안 니신 식품은 인스턴트 라면 분야에서 확고한 지위를 구축을 했죠. 이들 두 사건은 일반적으로 통하는 상식일지라도 발안자가 불명확한 경우 특허라고 하는 형태로 확보해서 사업에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생각해요. 치사해. 야비해. 근데 실리는 그 사람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소유권을 먼저 확보한 사람.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연애 관계에서도 누가 그 여자분을 채갔어. 그러면은 그게 이거는 내가 예를 못하겠다. 자, 이건 스킵하도록 하자. 예를 들자고 막혔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저의 언어적 능력을 뛰어넘어서 지금 공감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욕을 먹어도 실리는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고요. 네. 아는 것과 소유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 알겠는데 문제는 내가 객관식으로 그 답을 맞출 수 있는 것과 주관식으로 쓸 수 있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객관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1번 특허를 낸다. 2번 그냥 가만히 멀뚱히 서서 보고 있는다. 3번 블라블라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은 1번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무런 단어도 안 주어주고 아무런 실마리도 안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다고 그 법적인 어려움들과 의심들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쓸 수 있냐는 거죠. 그 서술형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려면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하고 평소에 많이 생각도 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회를 잡는 것처럼 기회가 그 사람한테 그냥 떨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주관식으로 쓸 만큼의 내공을 안 보이는 시간 동안 다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자신의 힘으로 생활해라. 유대교에서는 사람이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가 자신의 힘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학자나 종교가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원조나 기부에 의존하여 생활한다면 존경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학교의 기능은 단지 가르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실을 깨닫게 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근데 이런 자신의 힘으로 생활하는 것을 위해서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선 이렇게 나오는데요.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성을 지녀라.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능력을 키울 수 있는가? 유대인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여권 신장을 위해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낸 독일의 라켈 발룬하겐은 재능을 갖기 위해서는 개성을 지녀야 한다. 능력이나 타고난 자질만으로 재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스피노자 다들 아시죠? 이분도 유태인이었는데 이분은 철학만 한 게 아니라 렌즈 만드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대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스피노자 그분 렌즈 만드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대.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개성을 머리를 딴 사람들은 다 긴데 나 혼자 쇼컷을 한다든지 이런 개성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피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면적인 개성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한 번도 내가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개별적인 독특한 나만의 진짜 특별한 그런 내면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저는 개성이라고 좀 해석을 해봤어요. 그런 세상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붓을 잡고 그 내면의 세계를 그리는 거죠. 거기에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엄청난 창조성은 사실 용기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제가 언어로 표현해서 조금 전달이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신다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떤 본인의 마음과 내면 세계를 그릴 때 그게 외부 세계와 부합하지 않거나 하면 그거 본인의 마음 세계를 오히려 거부를 하거든요. 내가 딴 세계에서 본 것이 아니면. 근데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이 삶에서 가장 많이 얻어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의 내면 세계를 색칠하고 그리는 것을 정말 뼈대부터 내가 내 손으로 건축하는 것을 그 철골을 짓고 기둥을 세우고 디자인을 하고 하는 방식을 정말 나만의 방식으로 해보는 것.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반대가 있고 불확신이 있겠지만 그걸 진행해 나가는 것.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거기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근데 거기서 좀 더 한 3%만 좀 더 오늘 적극적으로 해볼까요? 한 3%만 좀 더 두려움 없이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보고 세상에 없는 세계를 그려내보는 것이죠. 개성, 마음의 개성. 네, 이렇게 3가지 얘기 전부 다 마쳤고요. 이게 한 5분의 2 정도, 40% 정도 지금까지 한 건데 뒷장에도 더 좋은 내용이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전달을 드릴게요.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말이랑은 좀 대비되죠. 원래 그거잖아요.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라. 이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은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시가 다른 것 같아요. 정신, 가지고 있는 그 사고 체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여서 그거랑은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탈무드 어떻게 읽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간단하게 소팅해 놓은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탈무드가 궁금하시다면. 그래서 예전에 탈무드 스터디를 할까 그런 거 해도 뭐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해볼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이렇게 해볼까라고 생각도 해봤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 알려주세요. 혹시 또 모르죠? 정말 우리가 스터디를 하게 될지. 네, 리타의 볼륨을 높여요. 여기까지였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다음에 이 책의 2편 혹은 아니면 다른 거 먼저 하던가 할게요. 네, 좋은 밤 되세요.